검찰 개혁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판결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유호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헌재가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5대4 의견을 기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그 판결은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죠.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 헌재 재판관들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을 하고도 그 중에 2명은 중대성이 없다. 그래서 탄핵을 시킬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유우성 그 간첩 조작 사건, 지금 그 사건 주임 검사가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엔 무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전에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기소 처분했던 것을 가지고 보복 기소를 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기소가 됐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최초의 역사상 최초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위법하지까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2명이 하는 바람에 그것이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예. 검사의 기소권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이에요. 그럼요. 그 권한을 남용을 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말도 못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중대하지 않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네. 매우 반법치적인 판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성 씨가 그 법 위에 검사가 있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언급을 했더라고요. 저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 위의 검사다. 그러니까 검사라는 지금 해보셨으니까 검사의 이제 권력이 막강하잖아요. 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쓰면 좋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나 아니면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아니면은 어떤 권력자를 위해 쓰게 된다면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검사는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생각할 때는 왜 탄핵 심판을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답답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헌재에서 이런 판결을 내리다 보면 네. 이게 이어지다 보면은 검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판사징계법 법관징계법에와 똑같이 검사징계법에 파면은 되어 있지 않고요. 네. 그래서 검사를 파면하려면 탄핵으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죠. 법률상. 그래서 검사가 판사와 같은 어쨌든 좀 특수한 신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이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가 권력에 맞서다가 임의로 파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분 보장을 신분 해주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이런 지금 안동환 검사와 같이 공소권을 남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검사로서 중대 비위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검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파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악용되고 있는 거죠. 신분 보장을 해준다는 이유로 탄핵으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네. 지금의 윤석열 검찰 정권 하에서는 검사들의 어쨌든 특권을 인정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를 바꿔내야 된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죠. 이 검사의 신분 보장 그동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왔지만 지금 검찰의 모습, 검사들의 네. 모습이 과연 그런 보호막을 입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맞습니다. 해주신 네. 것 같고 지금 이제 원내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네. 22대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바쁘시죠? 거의 몸이 10개라도. 네, 지금 이제 검찰 현안들이 많아서 예. 좀 바쁜 편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특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22대 국회도 원구성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 총선 민심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변화한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훈련병 연결식 그 당일에도 맥주 파티를 열어 가지고 건배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108석만 지키면 된다. 108석 똘똘 뭉치면 거부권 행사에서 아니 폐기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 변함없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예상 가능했던 모습들이고 그게 지금 대드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는데 네. 대통령 본인만 모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합을 하자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예. 그렇게 말한다고 단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지지율이 뭐 21% 그렇게 나와서 지난주 한국갤럽조사가 예, 그렇더라고요. 10%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지지율 몇 퍼센트면 물러나겠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지율 몇 %면 물러나겠느냐. 그래요. 윤 대통령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뭐 풀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다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수사 이것도 전혀 글쎄요. 검사에 이번에 보면은 부장 검사는 뭐 유임됐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치 뭐 좀 수사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이 검찰 인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1차장, 4차장을 지금 이제 그 더 영전 형식으로 영장 빼면서 예. 그 당시에도 고소인 참고인들 수사를 쭉 하고 나서 대통령실이라든가 뭐 그 기타 여러 가지 코바나 뭐 사무실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돼야 됐었는데 그 흐름이 끊겨버렸어요. 아. 그 당시에.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그 내세우면서 뭔가 이게 수사가 지지부진 되고 그러면서 이창수 검사장이 출근하던 날 그 대통령 배우자가 그 공개 행보에 나섰죠. 네. 그 모습을 보면 이제 검찰 수사가 뭔가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약간 무마가 된 이제 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고 네.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그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의 이제 그 공개 행보 자체가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최근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종합특검법을 네.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진상 규명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고요. 자, 저희가 시간이 거의 뭐 다 돼가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못다한 질문 다음에 한번 모셔서 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고 조국 혁신당이 세빙선이 출항을 했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고 인간의 예의는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고 정치인들을 믿지 마시고 항상 감시하시고 감독하시고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못할 때는 꾸짖어 주시면서 저희들을 격려와 응원으로 지지해 주시면 조국 혁신당이 저희들을 지지하시는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그 정치적 효능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